네, 그래서 이제 매매할 때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주도주에서 이탈되는 거를 고점 대비 30%로 놓고 봅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고점이 3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략 300만 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기서 30% 조정이 나오면 이제 210만 원이 되겠죠. 고점이 30% 빠지는 거니까. 근데 30%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 그 정도까지는 저도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과거에 하이닉스가 올해 있었던 굵직한 조정들을 좀 통계를 좀 과거 사례들을 좀 보면 5월 달하고 6월 초에 있었던 조정들을 보면 통상 18% 대략 한 20%에서 25% 내외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조정 본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아마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 여기가 한번 사가지고 여기가 밀리면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폭은 적지만 반등했을 때의 손익비가 굉장히 좋을 시점이 한 240만 원 정도 하이닉스 기준입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20% 정도 조정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물릴 거 각오하더라도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 정도 230에서 240만 원 정도면 고점에서 20% 이상 빠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저가 메리트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단순하게 20%라기보다는 20%는 그냥 과거에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변동성, 그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정도 변동성은 항상 보였던 시점이기도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격대일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게 되면 한번 매수 시점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샀는데 더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최후의 마지노선은 한 210만 원이 된 거겠죠. 근데 일단 30%를 훼손을 하면 훼손했다 반등이 주더라도 일단은 그 반등의 세기가 많이 약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세도 많이 꺾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서 어차피 우리는 고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점에서 팔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져가시고 고점에서 10%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팔 수 없는 영역이다. 근데 후행적으로 20% 떨어지면 한번 사보고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을 보면 되는데 고점에서 30% 동안 밀렸다는 거는 뭔가 일단은 그 해당 섹터에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반기에 다른 종목들 보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LG 그룹주들, 그다음에 전력기기들, 조선주들 보면 다 고점에서 30% 이상씩 밀렸습니다. 이제 밀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시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들을 모으는 과정, 그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들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점 대비 30%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훼손이 될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올라서 버블이다라는 내용들 나오는 거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훼손된 것들이 없습니다. 아마 8월 달쯤 가면 메모리 가격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이 높은 마진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가봐야 알고 그 실적을 열어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번 투자는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거기까지 확인은 한번 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마이크론도 내년까지 괜찮을 것 같다. 새로운 증설 이후에 물량이 2028년 이후부터 나온다.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파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나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올라갈 때는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왜 떨어지는지 이유 찾다 보니까 나쁜 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올라가게 돼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으로 봤을 때 AI와 관련돼서 훼손 방향성이 현재 훼손되는 건 없습니다. 뭐 지금 마이클 버리가 나와서 공매도 뭐 너무 버블이다, 대만 증시 버블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AI 버블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작년부터 계속 버블이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지금부터 빠져도 그 사람들이 과연 맞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주장했을 뿐이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방향성은 맞다. 다만 가격이 고점 대비 30% 일단 하락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조금 바뀌는 시점이 아마 거기이지 않을까. 그 가격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고점 대비 이거는 뭐 교과서에들 나온 추세 추종과 관련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점 대비 30% 거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도주 반도체는 맞는데 결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주 쏠림 현상이 해소되면서 확실하게 6월 초와 6월 말에 지금 7월 들어서면서부터 지금은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소부장이 많아졌습니다. 마이크론도 증설에 대한 부분을 밝혔고 삼성전자와 닉스도 조금 아직은 멀지만 아직은 뭐 사실 그 호남 쪽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려면 아직은 좀 많이 멀긴 합니다만 이미 수도권에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결국은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고 소재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신고가 간 종목들을 쭉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이제는 좀 주변부 우리가 말 그대로 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IDM 업종을 우리가 상반기에 봤다면 하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주들이 훨씬 더 세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뭐 PSK나 테스나 VM이나 그다음에 다른 장비주들이 지금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이고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5월에도 있었고 6월 초 중순까지도 있었어요. 장비주들이 왜 안 갈까 도대체. 근데 그 수급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번에는 진행됐었던 것 같고요.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진행됐었던 것 같고 그 쏠림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 더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소부장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소부장들은 지금도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 ETF는 정말 짧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동성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그리고 심지어로 2배 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같이 주식하시는 같이 제가 관리하면서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ETF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6월달 코스피는 딱 제로였습니다. 사실 수익률이 코스피 딱 도지가 나왔거든요. 제로였기 때문에 과연 그 엄청난 변동폭 안에서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밤새 시달리고 뭐 밤새 뭐 미국 시장 야간 선물 챙겨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이드카도 나오고 서킷 브레이커도 나오고 그런 정말 엄청난 변동성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사실 이득일 게 별로 없었거든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출시 초기에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본주에 대한 리밸런싱들이 나오다면서 이제 변동성이 점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레버리지 ETF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변동성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변동성 ETF, 이 레버리지 ETF를 조금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 제도적인 보완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적응하는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이제 안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쏠림 현상에서 이미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많이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TF로 인한 뭐 수급으로 인한 꼬임 현상도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그거를 이제 수급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종목이 뭐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소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모으면서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 현상이 6월 달까지 좀 과하게 나왔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7월 달에 좀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될 거라고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걸 되는데 그만큼 사실 눈높이도 엄청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내는 기관들을 보면 실적에 대한 이제 실적을 정말 상향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 주가를 올릴 때 멀티플을 올리면서 사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을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상 뭐 적정 주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거의 일정한데 PER 멀티플을 높여주면서 목표 주가가 지금 높여버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바로 이게 흔들리는 현상이 있는 건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해야 그리고 가이던스를 받아봐야 EPS를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좀 상향 추정하면서 정말 진짜 목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과정 에너지를 좀 약간 누군가는 지금은 너무 과하게 올랐으니 쉬어가는 상황, 때마침 연기금의 매도도 있다고 하니 좀 매수 속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실적 나오고 확인하고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고점을 쏠림 현상 위에 고점을 찍고 빠지다 보니까 투자자들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짧게 매매를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길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현대차도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2달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가라는 게 이제 항상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쏠림 현상이 있으면 훼손이 좀 그 쉬는 구간이 좀 심했던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 로봇 이슈, 좀 멀티플 많이 올려졌기 때문에 쉴 때도 좀 과하게 쉬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주가 아니고 밸류에이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다른 섹터들이나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